저는 철저히 미국 빅테크 기업을 서포트하는 업종들의 투자가 잘 될 것이다. 그러면 원천에 있는 미국 빅테크 중에서 지금 좋게 보시는 회사는 어딘가요? 당연히 챗GPT예요. 자, 일본과 연결해서 그럼 한국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그 전에 저희가 같이 여행을 갔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항에 갔을 때, 물론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유튜브 한다 정신이 없어서 여행을 잘 못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저희 핵심 삶의 포커스가 여행이 하나 있는데, 공항에 갔는데 그때 설 연휴 직전이었는데 진짜 줄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뭔가 안 맞는 게, 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설날 때도 물론 연휴가 긴 탓도 있었겠지만 인파가 넘쳤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한국 경기 지금 너무 어렵다, IMF만큼 위기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요거는 제 요즘 지론을 아시잖아요. 네. 어렵다는 거는 뭘 표현한 거냐면 양극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극화가 일어났을 때 절반은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됐고 절반은 더 못 사게 된 게 아니라 상위 10% 정도는 더 잘 살게 됐고 나머지 90%는 예년보다 빡빡해지는 게 양극화잖아요. 우리가 외국에서 봤던 사람들은 상위 10%에 준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빡빡한 일상 속에서 나도 숨 좀 돌리도 그렇죠. 숨 좀 돌리고 한번 삽시다. 그렇게 해서 모처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으로 글로 간 분들인 거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경제는 그래서 양극화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흐름이고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전부 다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 학회들이 있어요. 거기서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에게 지금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위기와 당면 과제는 뭡니까? 그걸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환경오염 얘기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전 생각을. 그리고 뭐 기후환경 오염 같은 게 1, 2등에 들어가긴 했는데 압도적인 1등이 양극화를 꼽은 분들이 많아요. 이거 나중에 진짜 큰일 날 정도예요 라고 할 정도가 지금 많다라는 거죠. 사실 김 작가님이 아시는 분이나 제가 아는 분 중에선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어도 이자 소득이나 임대 소득이나 아니면 또 뭐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만 있기 그러니 여행이나 좀 다니고 골프나 치고 그냥 소일 삼아 친구들 만나면서 식사를 해도 그래도 올해 이번 달에 돈이 또 조금 더 남았네? 맞아, 그런 분 많죠. 솔직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소비를 그나마 리드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빚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지금 힘든 상황이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쨌든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미국에서 지금 관세 전쟁을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올해 2025년 수출에서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철저히 미국 빅테크 기업을 서포트하는 업종들의 투자가 잘 될 것이다. 그거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됐더라고요. 대표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선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센터 짓고 뭐 반도체 더 사가지고 뭔가 컴퓨팅 파워를 늘려가니까 전력 수급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력 수급과 관련된 하드웨어 장비를 주로 판매하는 HD 현대 일렉트릭 주가가 작년 대비 올해 벌써 두세 배 올랐어요. 그 다음에 원전을 기반으로 또 다른 형태로 전력을 또 수급해주기 위한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작년 대비 올해 주가가 2배 가까이 이상 또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과 관련된 기계장치를 다루고 있는 현대 로템, 여기도 주가가 날아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받아다 써야 될 나라들이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LPG 선박 발주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과 함께 해서 HD 현대 마린 엔진도 주가가 날아다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내 주식시장이 전부 주저앉았습니다. 이거는 착시 효과예요. 우리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0%가 높잖아요. 그게 빠지니까 주가가 빠진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작년 대비 두세 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투자하는 게 투자에게도 좋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어느 쪽에서 굴러가겠구나 라는 힌트가 거기서 있는 거죠. 실제로 교수님이 계신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이 잇따르고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가 시대를 놓쳤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정말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인가요? 위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놓치지 않았다. 예, 딥시크를 비롯해서 요즘 터지고 있는 일련의 이슈들이 다시 삼성의 도움이 필요로
AI화로 한 시점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대표적으로 딥시크 같은 경우는 임베디드한 AI도 충분히 구현 가능할 수 있습니다를 반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거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거대 LLM 모델이 가동돼서 그 엄청난 컴퓨팅 파워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나하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줘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게 거의 디폴트였는데 갑자기 중국의 어떤 스타트업이 우리 90억 정도 가지고요. 그 챗GPT 같은 거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건 금융, 수학, 공학 이 세 가지는 기능이 아마 유사할 겁니다. 딱 했어요. 90억 가지고 그 세 가지 기능 부분을 써봤더니 뭐 미국 데이터에 의존했느니 챗GPT를 한 텀으로 필터링해서 이용했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구현이 됐던 건 사실이고 초기 얘기한 거 이거 다 뻥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슬슬 확인해봤더니 어느 정도 뻥이 아닌 게 확인됐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다? 미국 빅테크 말고 나름대로 중견 중소기업들도 자체적인 업종에서만 가동되는 AI 모델과 서비스 충분히 90억이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달리 말하면 우리 지금 삼성이 AI 스마트폰은 전 세계에서 선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AI 스마트폰을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써요. 이게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한데 챗GPT라든가 퍼플렉시티라든가 이런 거 쓰실 때는 주로 뭔가 내가 진중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 노트북이나 컴퓨터 앞에서 칠 때 주로 쓰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 챗GPT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부익남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직 휴대폰으로 인공지능을 쓰는 게 습관화가 안 된 거예요. 삼성의 고민은 이거예요. 봐봐, 우리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딥시크 보셨죠? 구현 가능합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팅 파워만으로 임베디드 된 스마트폰에 들어간 인공지능 서비스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요인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습관화하고 사람들이 매번 거기에 의존하게 만드냐가 중요한 관건인 거예요.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인공지능 스피커 꼴나죠. 우리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질문하는 것과 예를 들어 네이버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고 네이버 검색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컴퓨터 앞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물어보는 것과 네이버 인공지능 스피커에 물어보는 질문의 류가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 네이버에게는 내일 증시, 이번 분기 증시 흐름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스피커에겐 오늘 날씨 알려줘 이거 물어보잖아요. 내 머릿속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소비자가 달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의 쓰임이 컴퓨터를 대신할 만큼 파급 효과가 없어진 거죠. 기껏 날씨 물어보고 비 오는지 안 오는지 물어보고 뭐 별거 막 소소한 거 지금 적합한 노래 틀어줘 이런 거나 하고 자,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챗GPT 말고 우리 쪽에서 예를 들어 우리 또 여행 간다고 쳐봐요. 우리 다음번에도 한번 또 여행 가자 우리 고민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럴 때 챗GPT에 물어본다 아니면 저 제미나에게 물어본다가 아니라 하나투어에서 AI 기반 여행 상품 만들어놨잖아. 하나투어 앱이나 하나투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다 로그인한 다음에 아, 우리는 3명이고 30대, 40대 뭐 이렇게 되는 남자들인데 어떤 거에 관심 있고 어떤 여행 코스 추천 좀 해줘봐. 딱 눌렀는데 하나투어가 90억 들여서 그런 AI 그 여행 가이드 솔루션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챗GPT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그 정도 스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서버나 이런 것들은 삼성이 아직 고사양의 HBM을 못 만들었으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서 구현하면 되거든요. 기업별로 자기네 서비스에 특화된 그런 AI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앱이 자꾸 진화할 때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결국 앱 다 없어지고 슈퍼 앱이 등장할 것이다. 맞아. 그래서 이 앱 안에서 다 되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그런 모습을 슬쩍 흉내냈죠. 카카오 창에서 우리 대화도 나누지만 선물도 하고 송금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음악도 듣고 그런 슈퍼 앱이 생길 줄 알았는데 생태계가 다른 회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글로 안 갔잖아요. 여행 할 때는 우리 투어 앱 까는 거고 그다음 은행 앱 따로 까는 거고 이렇게 된 것처럼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가 꼭 정해진 형태로 흘러가는 건 아니고요. 딥시크가 트리거를 만든 건 분명해요. 다 할 수 있어. 니들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삼성을 비롯해서 한국계 관련 기업들 그리고 그냥 AI 서비스를 구현해 보려는 회사들 모두에게 일종의 우리도 해보자라는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한국에서 수출의 투자 포인트는 미국 빅테크와 관련된 기업이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원천에 있는 미국 빅테크 중에서 지금 좋게 보신 회사는 어딘가요? 아, 당연히 챗GPT예요. 이번에 딥시크 일어나자마자 얘네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 게 있었죠. 딥시크 딱 발표되자마자 이 샘 올트먼은요, 평생 스타트업을 해왔고 또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떼돈 번 사람이에요. 그렇죠. 스타트업의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스타트업은요, 2등 의미 없어요. 그 분야에 거기가 1등 스타트업이라고 거기에 모든 돈이 몰리고요. 거기에 모든 주가를 높이 평가할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챗 GPT가 지금 인공지능의 대명사격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딥시크라는 게 인구에 해자되면서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싹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걸 싹을 자르려고 일주일 만에 내부에서 섀도우해주고 있었던 딥시크와 이름도 비슷한 딥 리서치 딱 발표해요. 사실 우리 이런 거 있었어요. 일부러 안 얘기하고 있었어. 앞으로 200불 내면 이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딱 내놓은 걸 봤더니 와, 끝나. 너무 좋아요. 써봤어요? 너무 좋아요. 그럼요. 이거는 제가 딥시크나 챗 GPT는 석사과정 학생들, 학부 학생들에게 용돈벌이 하려고 그 연구비 좀 줄 테니까 나 좀 도와줘. 이런 애들 역할 정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딥 리서치는 동료 교수, 동료 박사랑 일을 하는 거예요. 공절을 하는 느낌. 다들 써본 사람들이 와우. 아, 진짜 와우 이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다? 샘 올트먼은 이미 이거 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 위기 상황이 되면 딱 하나씩 카드를 꺼내려고. 아니면 이슈몰이를 또 해야 될 시점에 이걸 꺼내려는 거고, 제가 여기저기 경로로 들었을 때 AI 말고 AGI에 근접한 것도 이미 개발이 끝났다는 소리도 많아요. AGI는 뭡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적어도 상당한 직접 소양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인격적인 인공지능,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이미 구글의 옛날에 바둑 두는 거. 알파고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 걱정했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가졌고, 우리 일자리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그런 것들의 우려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질까봐 오픈을 안 한 거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썰이 있고요. 그리고 AI 생태계를 거대 언어 모델에 기반해서 가동될 수밖에 없게끔 더 치고 나가려고 손정이랑 돌아다니면서 깜보를 만들고 있잖아요. 카카오 왔죠. 이재용 부회장하고도 만났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딥시크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오픈 AI 생태계에 일부 지분을 드리든 아니면 거점으로 뭔가 돈 벌 수 있는 거 좀 드릴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죠. 이거를 지금 편을 모으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딥시크로 인해서 오픈의 챗GPT는 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더 모멘텀이 되고 더 주목도가 높아졌다. 오히려 내가 이 정도까지 준비됐고 나 끝장 볼 거야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에요. 근데 오픈AI 챗GPT 투자하려면 어느 회사를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손정이랑 오픈 AI는 일본의 합작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차에. 그리고 오픈 AI가 일본과 그걸 한다는 건 한국에서도 그런 카운터 파트너 회사를 찾고 있겠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찾을 거고요. 그럼 그런 거 할 회사를 투자해도 되는 거죠. 오픈 AI는 아직 상장한 게 아니니까.